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서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5회 1 생활권 분양을 앞둔 가운데 분양가와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전 과기대 박유석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대전의 민간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유성구에서 분양한 그 아파트 분양가가 좀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요, 분양가가 갑자기 올라가면 또 그게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고, 또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매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무래도 토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노무비, 원재료비가 조금 더 크게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분양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즉 미분양이 나더라도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아파트 시공을 하는 입장,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라는 부분은 이런 속성이 있고 또 시장이 흐르면 따라온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서 우리가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어떤 심리적인 숫자가 있죠. 2천만 원에 좀 많이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이제 뭐 대전을 포함해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됐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대전 원도심 같은 경우 특히 침체가 심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하던 대전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호재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어떤 뭐 산업단지 개발도 좀 많이 안 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공간들이 구성이 네. 돼서 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가 많이 없었는데 물론 과거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상황이 지지부진합니다. 진행이 제대로 못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대전역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 구체화가 된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대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또 혁신도시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서 격차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우리가 분양된 아파트들도 보면 미분양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동서 지역으로 본다면 좀 동쪽에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이런 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미분양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는 데서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구 감소라든지 공동화 현상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전시하고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시와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분양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이제 세종시에서도 5회 1 생활권에서 이제 분양이 예정이 됐어요. 분양 승인이 났고 다음 달 초부터 이제 청약 일정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797만 원. 세종시에서는 민간 분양가로서 역대 최고거든요. 이 분양가 또 청약 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과 인접해 있는 우리가 같은 지역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면 대선 이전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좀 주춤한 상태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하지만 최근의 자료에서도 수도권 이후에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매매 가격을 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서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요. 네, 상승을 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의 분위기, 매매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또한 분양 자체가 그동안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분양에 대한 어떤 수요도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평균이 한 1,700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로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분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국회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아직도 되어 있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5회 1 생활권에서 분양을 하지만 사실 세종시에서도 약간 외곽 쪽에 속해 있고요. 분양가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
것처럼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수요는 몰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옆 동네보다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이쪽이 더 낫지 않아?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은 이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심리, 기대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높다, 낮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가격, 분양가에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판단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798만 원이라고 손 쳐도 앞으로 그 가격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좀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대전 유성구 분양한 아파트도 이제 분양가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성적은 괜찮았어요. 여기 세종시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였었어요. 이제 그 학군지 중심으로 좀 오르고 또 재건축 그런 호재가 있는 부분이 좀 올랐었는데 이런 흐름이 지방으로도 좀 옮겨올까요? 저도 지금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서울에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11호 대책 이전에 어떻게 보면 거의 묻지마 투자식으로 대책이 나오면 실거주 의무에 제한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반짝 올랐던 걸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6.27 대책 이후, 그다음에 9.7 대책, 11호 대책 거의 다 이제 규제에 관한 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앞으로 더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그거에 부수된 어떤 지역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반짝 오른 것은 어떤 지역적 차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파려고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